뉴스라이브에서 이어갑니다. 국민의힘의 내용 가장 큰 건 바로 여기에 있었죠. 결국 제명이 확정됐습니다. 조금 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제명 결정, 징계 결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빠른 당무 복귀에 따라서 오늘 최고위에서 결정이 날 걸로 점쳐졌는데 결론이 난 거죠. 자, 직후에 있었던 최보윤 수석 대변인의 브리핑 잠시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6분의 최고위원님들과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최고위원으로 해서 총 9인이 표결에 참여를 했고요. 표결의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입니다. 현장에서 일부 위원들 간의 설전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다만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는 비공개로 붙이기로 했습니다. 한 전 대표의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전 대표는 오늘 어떡할까요? 오늘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오늘 공식화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공식 일정으로 영화관을 찾아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다큐멘터리를 관람했었죠. 김 전 대통령의 유명한 한마디를 인용했습니다.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달그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믿고 계속 가겠습니다. 달개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자금의 당내 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민주화투쟁 당시 고 김 전 대통령에 빗댄 겁니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곧장 윤 전 대통령 추종 세력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 또 한 전 대표의 무소속 출마를 고려한다는 입장 등이 나오면서 맞받아치고 있는데요. 거센 파장이 몰려올 것 같습니다. 보다 정리된 소식은 추후 저희 MBN 보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구형량의 9분의 1, 어제 김건희 여사 1심 선고 얘기입니다. 소유의 전직 대통령 내외에 대한 실형 선고,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건, 명태균 게이트 건 무죄, 결론으로 징역 1년 8개월, 특검의 구형과는 아주 큰 차이가 났습니다. 쟁점별로 선고가 날 때마다 변호인들에게 물어보고 귓속말을 나누는 김 여사의 모습, 선고가 끝나니까 재판부에 꾸벅 머리를 숙이는 그런 모습도 어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피고인,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 등에 공시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선고 도중에도 대화를 조금 나누신 것 같았는데 어떤 대화 나누셨습니까 그때? 사실은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셔서 뭐 이렇게 말을 바로 듣고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상태라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판부의 결론은 도이치 건 같은 경우는 김 여사가 통정매매 인지는 했더라도 이 공동정범으로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명태균 여론조사는 명시 본인의 영업 목적의 자발적 제공이었다는 겁니다. 이 특검의 수사가 부실했던 거 아니냐. 여러 논란 속에 도이치우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이 선고를 부당한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이런 관련자들의 기존 판결 취지와 그 법리 등에 비춰봤을 때 부당하다. 검찰 내부방을 통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여권에서도 이 죄값에 비해 턱없이 낮은 형량이다. 유감을 표했죠. 드러난 사실과도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V제로라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건희 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입니다. 야당은 어제 별다른 입장이 없었는데요. 오늘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던 그 최고위에서 관련 발언이 몇 마디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수백억의 혈세로 진행되었던 길고 길었던 특검, 윤석열 정권 시작부터 물고 뜯었던 주가 조작과 명태균 사건 모두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민주당이 권력 찬탈을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얼마나 선전성동을 일삼는지 확인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반대의 입장도 이해갑니다. 우리가 정말 무고함을 특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민주당의 무리한 선전선동이었다는 김민수 최고위원. 특검 말고 대화로 풀어가는 다른 수단도 있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의 이야기. 맥락은 다소 다르지만
특검의 무리한 기소였다 정도에는 야당이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검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자, 이 사람 한번 볼까요? 한국 와서는 치맥 먹고 중국 가선 탕후루인가요? 중국 재래시장에 뜬 이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화제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젠슨왕은 중국 최대 명절이죠. 춘제를 앞두고 중국 상하이와 선전 등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상하이의 한 시장 과일 가게에서 밤과 과일 탕후루 등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중국의 명절 풍습이죠. 홍바오라고 하는 세뱃돈이 들어있는 붉은 봉투를 가게 주인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우리 돈 12만 원 가량의 중국 돈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정작 이 가게 주인은 처음에 젠슨왕을 못 알아봤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사진 찍고 하니까 그때서야 알았다고 하는데요. 굴욕 아닌 굴욕일 수 있는데 젠슨왕은 어제 개의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제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H200 칩의 첫 물량 수입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엔비디아 칩에 대해서 사실상의 수입 금지 조처를 해왔는데 엔비디아로서는 큰 의미가 있는 얘기죠. 이렇게 또 곳곳을 다니면서 이것저것 사고 또 가게마다 이 홍바오를 건넸다고 하는 젠슨왕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추운데 마음 따뜻해지는 소식을 하나 전해보겠습니다. 손주가 준 용돈을 잃어버린 80대 할머니의 얘기입니다. 경기 김포에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명절마다 손주에게 받은 용돈이 차곡차곡 모여서 1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걸 은행에 가지고 가던 할머니, 봉투를 잃어버렸다면서 지구대를 찾았는데요. 왔던 길을 수도 없이 더듬으면서 왔다 갔다 했지만 못 찾으셨다고요. 신고를 받은 이 지구대의 정현조 경위가 해결사가 됐습니다. 할머니를 순찰차에 태우고 현장으로 가서 단 10분 만에 꼬깃꼬깃 현금이 든 낡은 금색 봉투를 찾아낸 겁니다. 감사 인사에 할머니가 주시겠다는 이 사례금도 한사코 거절하고 은행까지 같이 가서 할머니의 은행 업무도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사연을 듣고 찾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다면서 작은 도움이지만 큰 보람을 느꼈다는 정경위였습니다. 누리꾼들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